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표기법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이죠. 전체 집합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집합 A라는 애가 있고요. 그게 2, 4죠. 그런데 집합 B도 1, 2, 3인데 2와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 영역을 표시하시고 겹치는 놈 그리고 여기 4 해서 2, 4와 여기에 1 여기 심표 찍지 않아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걸 보고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이제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죠. 예를 들어 선생님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 재미없어. 미안해. 너무 개수가 적으니까 좀 늘립시다. P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는 1, 2, 3, 11 이렇게 합시다. 그들의 집합 P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얘기 드렸죠? 그럼 얼마? 따라서 답은 얼마? 2에 11이 전체인데 그 원소들 중에 누구누구? 2, 3 제외하고 덩어리 쓰고 그 덩어리에다가 2, 3만 쇽쇽쇽 끼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선생님이 이건 앞 시간에 수업을 했던 거니까 얘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표현 방식이 답은 이건데 얘랑 동일한 또 다른 표현 방식이 있어요. 부분 집합. 제가 이런 느낌을 합니다. 나는 어떤 집합을 찾고 싶은데 이런 집합을 찾는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집합 X라는 애가 있어. 그 X가 바로 널 뜻하는 거야. 여기 그러한 부분 집합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난 집합 X라고 할 건데 너는 1부터 11까지로 만들어야 돼. 1, 2, 3, 11 이게 뭐냐면 너라는 집합은 너의 일부야. 너의 원소는 너의 원소들 중에 누군가야 라는 건 1부터 11까지로 만드는 집합인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얘 읽을 때 부분 집합으로 읽기로 했죠? 그러면 너의 부분 집합인데 그놈한테는 이렇게 쓰시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긴 말을 선생님은 더 줄인 거잖아. 실제 문제는 얘보다 더 길게 나오더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위아래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집합 X의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집합 X는 너의 부분 집합, 즉 너네들의 숫자로 만들 때 2, 3은 포함된다. 너한테 2와 3을 너는 갖고 있어. 그러니까 2, 3을 갖고 있으면서 너네들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멘트랑 이 멘트가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또 심한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제 헷갈리게 한번 내볼게. 봐봐. 출발 0, 1 그러니까 꼭 숫자가 아니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합은 딸기, 포도, 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숫자 놀이가 아니에요. 잘 들어. 괜히 너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요건 뭐야?
공집합처럼 생긴 어떤 모양인 거야. 너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문제를. 얘는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처럼 생긴 어떤 원소인 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특별히 요 안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 하나 해놓읍시다.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 너네는 그냥 한테 헷갈리게 그냥 공집합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자, 우린 니들의 부분집합을 찾았을 거예요. 니들의 부분집합.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왜? 몇 개? 부분집합 개수 8개겠지. 원소는 1, 2, 3, 3개니까 2의 세제곱개. 그쵸? 8개 한번 써볼게요. 8개. 야! 빨리 종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책. 네. 이거. 밀치게. 자. 녹화가 다 됐겠네요. 네. 자, 볼게요. 그럼 니들에 대한 부분집합들을 써내려가자면 출발. 누구부터? 무조건 부분집합의 시작은 아니지. 공집합부터지. 아무것도 없는 거. 원소 개수가 0인 거. 그죠? 이제 원소 개수가 하나인 거부터 출발. 0이라는 거 하나. 1 하나. 요렇게 생겨먹은 거 하나. 얘는 얘야. 이제 얘는 얘야?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체크 표시 해드린 거야.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빵 1. 빵 공집합의 가짜 모양 1 요런 거 되셨음? 3개짜리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인 거? 8개인 거야. 됐음? 이제 해볼게. 장난칠게. 자, 읽어봅시다. 얘를 뭐라고 읽냐면 너는 너의 부분집합이래. 더 쉬운 거 보여줄게. 0, 1 이렇게 하면 얘 뜻이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너처럼 생긴 게 있니라고 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참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는 참 되는 거야. 참. 봐봐. 우리한테 선생님이 야 어떤 집합에 부분집합 써볼게 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시작이 누구라고? 원소가 없는 공집합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알파벳이 뭐가 왔든 집합 A든 B든 C든 P든 Q든 어떤 집합이 오든 너는 늘 한 세트로 참이 되는 세트인 거야.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서든 부분집합이다. 즉 요 기호가 있다는 뜻은 그 왼쪽에 있는 너가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또 이렇게 합시다. 참 거지? 그렇지, 참. 이러면 딱 틀리는 거지. 저거. 야, 요거 옆에는 이 전체가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1만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얘는 틀리죠. 맞게 고치려면 그래서 틀려. 맞게 고치려면 1 혼자 쓰려면 얘는 그들의 모임이 아니야. 너 이렇게 쓰면 삼지창은 어딜 바라보는 거냐면 이 괄호 안을 바라보는 거야. 이거 안에 원소라고 있어?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여기 있잖아. 참 되는 거지. 됐어? 왜 안 돼? 이거 뜻은 뭐라고? 얘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너는 이 집단 안에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까? 확인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너 안에 들어가 있어? 참이라며. 그래서 얘는 이 안에 1이라고 혼자 1 이거 막대기 하나 있는 거 있어? 없어. 이거 아니잖아. 얘는 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넌 틀린 거라고. 너는 삼지창은 어딜 보라고?
집합이라는 놈의 원소니까 그 안을 보는 거야. 이 덩어리를 안을 보는 거고 얘는 이 덩어리 안을 보는 거니까 얘는 1이라고 어디 있어? 여기 있으니까 참. 삼지창이잖아. 이 안에 너처럼 생긴 거 있어? 없어요. 네, 없어요. 있잖아. 얘 이거잖아. 안. 야, 요 표시는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내가 표시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아. 실제 문제는 요거 찝 이런 거 없어. 아.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라고. 이 모양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야? 참.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너도 참이고 너도 참인 거야. 그럼 또 뭐도 참이냐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2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생긴 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가 돼야지. 됐어? 얘는 2개짜리. 2개짜리. 얘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2개짜리.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도 이런 거고 얘도 너의 정체는 이런 거였던 거죠. 얘는 공집합인 거고. 그쵸? 미치겠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맞게 틀리게. 맞아요. 삼지창은 뭐라고? 원순이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원래 그 집단 안에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누구 거? 얘를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얘는 누구 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그치. 얘는 부분집합입니까는 너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집단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건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원순이라고 물어보는 거지. 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되는 거야. 되시죠? 얘도 되겠죠? 네. 얘는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면 어떤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너 지우고가 원순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너 여기 있잖아. 그치? 이런 거. 사실 막 장난치니까. 됐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아까 못 들어보고 왔는데 노란색 저 동그란 게 짝대기 CA 저거 맞다는 거를 틀리는 거예요? 다 맞죠? 이거 틀린 거 얘밖에 없어요. 아, 네. 다 맞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58번 가봅시다. 선생님이랑 58번 좀 볼게요. 선생님 기다려 줄 테니까 요거 세 문제 풀어보실래요? 유형 12, 유형 13, 14의 대표 문제. 그러니까 58번, 62번, 66번 풀어봅시다. 당연히 어려울 거야. 잘 풀면 나이스 하는 거고 못 풀면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드리려고 따라온 거 한번 보는 거니까. 58부터 시작해서 대표 문제 3개, 유형업까지 해서
주변에 수능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 볼 수 있는 보는 것 같아요. 어? 제 누나는. 어? 제 누나 보는 것 같아요. 친누나? 네. 왜 같다고? 그 외국인 전형이라서 아, 제외국인 전혀? 그래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는 것 같아요? 몰라요 사실. 따로 살아요? 그렇군요. 국적이 다른 국적이 같이 아니? 있어? 그 특례입학인가? 아, 네네네. 네. 다 하셨습니까? 좀 기다릴까요? 다 풀렸어? 오. 자, 숙제는 어차피 요 단원 전체가 숙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놓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저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어떤 단원에 대한 문제를 유형 익히기 파트를 푸시면서 좀 기초가 난 너무 약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교과서 부분을 좀 푸시면 좋을 건데 그건 내가 강요하진 않을게. 그래서 우리는 유형 익히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푸시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빼고 푸시면 되니까 유형업까지 푸시면 됩니다. 유형업 오늘 숙제 어디까지? 69회, 아니 69번까지. 오늘 네. 올려야 돼. 아니요. 그건 따로 얘기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기다리지 말고 문제 좀 풀라고 먼저 얘기 드리고 가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58, 62, 66 질문종은 맞췄지만 설명 듣고 싶다. 네. 58번이랑 66번. 58번, 66번. 또 이건 너무 쉽죠? 그지? 그냥 약간 꽈는 거지. 이건 니네가 알아서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2에 너 빼기 너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얘기 드렸던 거. 58번? 선생님 58번을 이렇게는 원래 문제 조건이고, 그죠? 그리고 문제가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건 내가 말로 써놓은 거지. 그래서 이걸 집합을 수학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쉽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집합 X는 2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돼 라는 뜻인 거잖아.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건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언어라고 해요. 자, 출발해 보시면 집합 X라는 놈은 A의 부분집합, 즉 1, 2, 7, 14로 만들어내는 집합이 돼. 1, 2, 7, 14는 쓰지 마 라고 한 거죠. 그럼 뭔 뜻이야? 이거 딱 생각해보면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딱 키워드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 부분집합인데 너 빼고, 그렇지, 이게 바로 진부분집합. 이게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수식으로 집합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진부분집합 중 2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풀면 돼. 어떻게? 2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숫자 2, 1이든 2든 7이든 14든 뭐가 중요해? 한 놈을 반드시 포함한다. 빼기 한 놈.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누구도 같이 갖고 있겠어. 1, 2, 7, 14도 같이 갖고 있을 거니까 빼기 너 자신. 그죠? 이거 하나가 집합 A를 뜻하는 거니까. 66번의 라인, 그러니까 유형 14 별표 100만 개짜리고요. 이제 별표를 치자면 유형 13보다 중요한 게 유형 12와 유형 14입니다. 유형 12, 유형 14. 62번이랑 66번 같은 게 딱 나오시면 조건제시법 나오면 빠르게 원소나열법으로부터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집합 A는 정수니까 1, 2, 3, 4, 5, 6을 여기다가 대입한 놈을 원소로 할 게니까 1 집어넣으시면 3 더하기 1이죠. 그래서 4.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약간 선행 얘기 좀 하자. 선행 얘기. 잠시. 에블바리 루게터 보드 할게요. 자, 봐봐요. 그 수학 1을 공부한 친구들, 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이 수학 1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삼각함수 들어가 있고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수열,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운 친구들은 얘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를 안 해요. 1 나오면 4죠. 2 나오면 얼마예요? 7이에요. 그리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보잖아. 그럼 계속해서 얼마 차이씩이 나냐면 숫자 3 차이씩 나요. 얘를 함수처럼 생각해봐. 왜냐면 x에다가 여기 n 자리를 x라고 쳤을 때 1 넣고 2 넣고 3 넣고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함수 같은 개념이거든. 그렇게 치면 몇 차 함수인 거야? 1차 함수야. 1차 함수. 1차 함수면 숫자 3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지? 3x 더하기 1 할 때 3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 기울기. 기울기 3은 기울기는 뭐 분의 뭐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3이니까 몇 분의 몇인 개념이지? 1분의 3 개념이잖아. 그럼 한 칸 갈 때 3칸씩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한 칸 간다는 건 x라는 값을 1씩 늘려갈게. 그러면 y의 값은 몇씩 늘어나? 3씩. 그러니까 1씩 늘려서 쓰면 결과물들은 얼마씩 추가가 된다고? 3씩. 그래서 1차의 구조에서 요 자리에다가 숫자 1, 2, 3, 4를 넣으면 요 앞에 있는 기울기 같은 개념이 더하기 개념으로 가면 등차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같을 등차의 차이. 앞뒤 숫자들의 차이가 계속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30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지 말고 이런 구조가 앞으로 보이면 뭐 하면 돼? 하나만 딱 넣고 그 다음부터는 6개잖아. 그럼 6개를 몇씩 더해서?
30 더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7, 10, 13, 16, 19. 훨씬 빨라.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뭐 용산이든 중경이든 성심이든 보성이든 신광이든 오산이든 다 필요 없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첫 시험을 보면 무조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간 개부족해. 시간이 안 부족한 애들은 없거든.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인도 사람들처럼 암산을 해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스킬.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푸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선생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대표적으로 내가 시간 줄이기 연습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피타고라스 쓸 때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뭐 6이고 9야. 이거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6제곱 9제곱 하는 게 바보지. 얘는 뭐예요? 2고 3이니까 피타 쓰면 얘 얼마? 4고 9니까 얼마야? 루트 13. 실제 값으로 갈 때 몇 배? 3배. 3. 이렇게 쓰는 거지. 안 그러면 얘가 9 곱하기 13 구조의 루트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냥 쓰면. 그 다음에 또 꺾여내는 거 또 해야 되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잔재주를 많이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 드린 이런 것들이야. 1차식의 구조야? 이 자리에다가 넣어? 그럼 30 더해 나가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어쨌건 그래놓고 부분집합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소수래. 그럼 일단 분류를 해놓는 거야. 너는 소수 7, 13, 19가 소수잖아요. 그러면 4, 10, 16 우리 순서 막 바꿔서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죠? 비순서쌍이니까 7, 13, 19야. 나는 이것들로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부분집합을.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4도 있고 10도 있고 16도 있고 7이라는 놈도 있고 뭐 계속 해서 마지막에 4, 10, 16, 7, 13, 19 나오는 자기 자신까지 해서 딱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포함해야 된대요. 난 7이 들어가 있거나 13, 7, 13이 들어가 있거나 7, 13, 19가 들어가 적어도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들이 들어가 있는 애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자 봐봐. 어떻게 그룹을 짓냐면 얘네를 네 종류로 그룹을 지어볼게요. 네 종류. 하나, 둘, 셋, 네 종류. 어떤 식으로 그룹을 지을 거냐면 소수가 0개 있는 집단과 소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집단, 소수가 2개 들어가 있는 집단, 소수가 3개 들어가 있는 집단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느 공간이야? 이 공간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앞으로 많이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중학교에서도 경우의 수 할 때 배우시죠? 적어도 나오면 뭘 생각한다? 그치, 여사건이라고 하죠. 원래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반대, 그거 말고의 사건, 여사건을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는 전부 다 여사건 생각하시면 적어도라는 용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인데 그럼 이런 것도 생각, 이런 것도 생각,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서 힘드니까 우리는 애초에 전체 부분집합들 중에 소수가 없는 걸 뺍시다가 주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라인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전체 원소인 6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난 널 구하고 싶으니까 너를 버릴 거라고. 그치? 그럼 너는 소수가 없는 거래. 그러니까 너네 말고 너네가 만들어낸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다 쓰면 되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을 버리시면 답. 되시죠? 나온다 시험에. 응? 나도 시험에 낼 거야. 데일리 테스트에. 다음 시간은 붙어 있어요. 데일리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문 받고 테스트를 보는 거니까 테스트를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숙제 질문을 받고 그 다음 테스트 보고 할 거니까. 이제부터 남아있는 부분 싸그리 다 숙제로 풀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고요.
첫 수업이니까 내가 일찍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맞죠? 7시 20분까지네. 엄청 많이 줄 뻔했네. 지금 줬으면 우와. 7시 40분까지 쉬는 시간인데 50분 쉬는 시간을 줬거든요. 학교 점심시간이 50분 아니야? 40분. 40분. 큰일 뻔했네. 이제 우리 문제 푸는 시간 좀 가질게. 자, 봐봐. 자, 숙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합시다. 숙제. 일단 실수하기 전에. 우리 나전설. 모르죠? 나전설 알아요? 나전설 다 아시죠? 네. 톡방에 올라온 거 못 봤어? 나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나는 전설이다라는 우리 학원에 약간 손발 오그라들고 막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만들었는데 있어요. 되게 소소하게. 학원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패드 주는 그 있잖아. 내가 전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뭐 있죠? 아이패드. 아니 선물 말고요. 평가요소. 출결. 셔플. 지갑. 작업실. 그게 출결이죠. 출결. 셔플. 일단 숙제, 이제 과제, 그죠? 숙제. 그다음 테스트. 테스트. 그다음 자습실. 자습. 그다음 그쵸. 개인 셔플 이렇게가 있어요. 출결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상 출석 그리고 지각 그리고 결석. 포인트는 선생님 다시 지금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각 결석을 하시면 포인트가 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성실도 체크. 그 다음에 과제는 1차 과제가 있고요. 2차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숙제가 100문제라고 치면 약 30% 정도, 70% 정도. 그래서 이거는 당일 과제죠. 당일.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내드리는데 1차 과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새벽 1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새벽 1시의 기준은 그냥 잠자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2시에 올려도 되는데 2시에 올리면 혼날 거예요. 다다음 날 와서. 왜 그때까지 안 자고 있냐고 혼날 거예요.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일상이 되지. 그래서 어쨌건 집에 가서 일부에 대한 숙제를 해서 찍어서 올리시는 거, 밴드에다가. 그렇게 하면 또 어마어마한 포인트를 드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숙제를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요거 화요일 밤, 그리고 얘는 수요일 밤이죠. 쉽게 말해서 뭐 요일로 치자면 당연히 오늘 12시가 넘으면 수요일이긴 하지만 우리 그냥 그 느낌으로 가려면 화요일 수업이 있었으니까 화요일 밤에 제출, 다음날 수요일 밤에 제출. 그래서 목요일에 수업 올 때 마음 편하게 오기. 뭐 이런 개념이죠. 쌤, 오늘까지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 숙제 아니 선생님 쪼개드릴 거예요. 이건 1, 2차 과제 합쳐서 아까 그 부분 이해되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테스트는 아까 얘기 드렸죠? 데일리 테스트가 있고 위클리 테스트가 있어요. 데일리 테스트는 우리 반마다 다 달라요. 반마다 다른 시험지로 해서 우리 반에 맞게끔 해서 10개짜리 보고요. 위클리 테스트는 주간 테스트, 토요일에 통합 테스트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얘는 온리 수학 상, 얘는 수상도 보고 수하도 보겠죠? 수업 테스트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포인트 각각 지급이 되고요. 개수마다 지급이 되고 좀 실력이 당장 수학 실력이 부족한 친구에게도 드리기 위해서 평균 이상자에게도 포인트를 드려요. 즉 반대로 평균 밑에면 포인트를 전혀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습은 평소에 아무 때나 오시면 되죠. 수업 없는 요일에 오시거나 주말에 오셔서 자습을 하는데 본인이 시간 쓰고 자습하다가 나가실 때 시간 쓰고 가시면 그걸로 계속 누적이 돼서 시간당 2점을 드리죠. 포인트. 네, 그런 거. 그리고 셔플은 자습하러 오셔서 하시면 돼요. 자습하러 오셔서 선생님 저 셔플 하나 주세요 라고 해서 1회차 풀고 2회차 풀고 3회차 풀고 4회차 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20문항짜리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1회차 셔플 오늘 처음이에요 해서 받아서 자습실 가셔서 혼자 푸시고 답지 다시 받아서 또 혼자 채점하시고
다시 오답 정리 혼자 하시고 질문 있으면 교무실 와서 질문하시고 20문제가 오답까지 완성됐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담임쌤은 수학 상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은 3, 4교시 선생님이 담임이에요. 담임쌤 자리에다 올려놓으시면 포인트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5개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누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지가 5주 동안 누적이 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드리는 거죠. 상품은 아이패드, 에어팟, 나이키 운동화 15만원권 정도, 후드티, 문상, 그만은 상관. 예, 치킨, 커피. 그죠? 커피는 당연히 커피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제일 밑에 게 나 혼자 커피고 그 바로 위에 단계가 친구랑 커피죠. 커피 1for 1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는 받은 선배들이 있죠. 에어팟도 받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예요. 막 가짜로 해가지고 존나 우리 공부 시키려고 막 개수작 부리고 있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드립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일단 1차 과제는요. 그리고 오늘 과제가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 과제를 뭘 하시면 되냐면 실제 과제의 진짜 미안해. 유형별 두 문항 이해되시죠? 이렇게 유형돼 있고 밑에 하나, 둘, 셋, 네 문제 이렇게 보통 쌓여 있잖아요. 유형 있고 또 틱틱틱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문제씩 먼저 풀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진을 팍팍팍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오답도 해야 돼요. 응? 오답도 해서 올려요. 자, 그 얘기도 할 거야. 그 얘기도. 이해되셨죠? 그럼 2차는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알죠? 남은 문제 싹 풀기야. 근데 오늘은 과제가 적기 때문에 50대 50 비율인 거죠, 거의. 그죠? 네. 그거 어디다 내요? 네, 얘기 드릴게요. 밴드. 네. 아마 밴드 초대 카톡이 선생님이 얘기해서 우리가 분반 수업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 우리 3, 4교시 때는 여기 친구들이 일부가 가고 또 들어오는 친구들만 있고 이렇게 될 거야. 옮기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수학상, 수학하 밴드를 2개를 따로 만들게요. 그래야 너네가 안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1인당 앞으로 남은 7주 동안에 밴드가 2개가 운영이 되는 밴드방이 2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밴드에 선생님 알기로 5페이지까지 사진이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게시물을 올릴 거야. 몇 월 며칠 1차 과제, 몇 월 며칠 2차 과제 이렇게 올릴 거거든. 그럼 여기에 비밀 댓글을 다시면 돼요. 비밀 댓글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푼 게 6페이지, 7페이지, 뭐 10페이지야.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면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넘기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막 못 보게만. 이렇게 올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탁탁 넘기면서 해서 동영상 올리시면 나만 볼 수 있어. 담임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해서 선생님들만 볼 수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못 보니까. 그래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뭐 이벤트처럼 뭐 어디 오답해서 올리시면 몇 포인트 지급할게요. 뭐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리시면 되고 밴드 초대하는 거 올릴게. 그러면 선생님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올릴 테니까 밴드 하시고 혹시 스마트폰 아니어서 못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PC로 하거나 부모님 폰으로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합시다. 여러분, 숙제가 만약에 1번부터 100번까지 숙제가 나갔다고 칩시다. 우리 앞으로 숙제는 어떻게 합니다를 결정해서 얘기 드리는 거야. 무조건 숙제는 4단계입니다. 1단계, 뭐하기? 당연히 풀기죠, 풀기. 근데 보통 애들은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자, 질문하세요라고 하죠. 그럼 그때 이제 뭐해? 잠시만요. 채점 좀 할게요. 뭐 이러잖아. 그럼 그거의 문제점이 뭐야?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문제도 질문하잖아. 왜? 틀린 거 그냥 막 질문하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2단계 뭐 하기? 그렇죠?
당연히 채점 해오셔야 되죠. 3단계 채점 했으니까 뭐 하셔야 돼? 그렇죠? 오답 하셔야 되죠. 그런데 오답을 100%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4단계 뭐 하기요? 질문을 그렇죠. 체크해 골라오기 까지가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 딱 시작해서 자 질문 시작 하면 그냥 얘가 뿅 나와야지. 공부 안 하는 반과 공부하는 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질문해 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반은 질문이 막 나와.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반은 질문해 라고 하잖아. 이제 막 고르기 시작하나 그때부터. 이거 질문할까? 일단 뭐 던져. 선생님 뭐 50번 질문이요. 해놓고 나중에 이제 자 50번 볼게 하면 선생님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잖아. 그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4단계를 거치시는 게 숙제예요. 즉 1차 과제 올리실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풀어서 올리는 게 아니다. 풀어서 올리면 나 점수 안 줘. 풀고 채점하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모르는 거 별표 쳐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게 숙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만의 체크 방식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다면 뭐 오늘은 이렇게 유형 2개지만 그냥 뭐 1번부터 6번까지가 숙제였다고 치면 풀고 채점 했어요. 그럼 고쳐야죠? 고쳤어요. 답 확인해서 맞았어요. 고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수업 와서 질문하면 5번이요. 이렇게가 나오게. 헐? 나중 돼서 여러분들만의 법칙을 하면 돼. 우리 학원에 용산구, 중경구, 뭐 보성여고, 성심 그리고 신광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뭐 언니, 오빠, 누나, 형, 선배들 보잖아? 그러면 상위권, 극상위권 애들은 다 자기만의 그 체크 법칙이 있어요. 뭐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표시하면 아 누구였지? 중경 1등인가? 뭐 이렇게 하면 자기는 실수한 거래. 계산 실수. 그러니까 그것들만의 다 표시가 있어. 난 계산 실수, 바보같이 진짜 실수한 거는 뭐 이렇게 체크하고 정말 모르는 건 뭘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 받아서 푼 건 어떻게 체크해놓고 막 이런 걸 풀더라고. 해놓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 일인데 지금 우리가 7주 동안 그냥 간소하게 공부하실 때는 동그라미, 띡, 그리고 고친 거, 못 고친 거. 이해되셨죠? 꼭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표기법은 표시를 합시다. 해요. 이해하셨죠? 네. 지금부터 네. 우리 몇 분까지냐? 7시 20분까지니까 약 15분 정도 남으셨는데요. 조용히 문제를 합시다. 아 선생님 10 대신 15분 되면 끝내드릴게요. 그러면 40분까지 25분 정도 쉬는 시간 생기니까요. 조용히 10분만 딱 집중해서 문제 좀 풀면서 막히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풀이 개똥같이 하지 마세요. 못 알아보게.